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사법 리스크 질문할까 봐 겁이 나서인지 기자회견도 열지 못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기자회견 대신 이재명 100일을 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무슨 일이 생기면 그 다음을 노리는 사람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는 박영선 전 장관, 이재명을 무장해제시키려는 듯한 발언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바로 총선 공천권입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공개적으로 반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이재명이 대표이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 공천을 받기 위해서는 잘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대표직을 상실한다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그런데 대표직에 있더라도 무장해제를 시키면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습니다. 박영선 전 장관이 바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선 공천권을 내려놓으라고 방금 전 이야기했습니다. 자, 조응천 의원도 방금 전 또 이재명 취임 100일을 비판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없다. 자, 어제 이재명은 자화자찬의 윤석열 비판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이 그럴 때입니까? 취임 100일 됐는데 지금 민주당의 지지율, 이재명이 취임할 당시와 비교해서 올라갔습니까? 조응천 의원은 반사이익이라고는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민주당의 이 참혹한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자, 박영선과 조응천의 대반란, 이재명이 취임 100일 만에 다시 망신을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기세라면 연내에 이재명 대표의 유고 상태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박영선 전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이 방금 전 취임 100일을 어제 맞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사법 리스크를 뛰어넘는 새로운 미래 비전과 민주당의 모습을 보여줬어야 하는데 이런 것들이 형성되지 못해 아쉽다. 새로운 어젠다를 찾는 정당이 총선에서 반드시 이길 것이다.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당내에서 이재명 대표의 공천권을 내려놓으라는 발언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김혜영 전 최고위원이 내려와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공천권 내려놔라. 사실상 대표를 무장 해제시키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집니다. 자, 박영선 전 장관 YTN에 출연해 민주당이 앞으로 이대로 갈 수는 없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예견됐던 것이다. 새로운 민주당의 비전을 던졌어야 한다.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이걸 충분히 할 수 있었는데 지금 너무 움츠려든 모습이 아닌가. 이재명 대표는 기자회견을 왜 못했을까요? 기자들이 김용, 정진상, 대장동, 성남FC 후원금 이런 질문하면 뭐 거의 기절초풍 도망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실체입니다. 박 전 장관은 이재명 대표에게 조언한다면 좀 더 여유있고 포용적인 좀 더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 속에서 민주당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여유가 있고 포용적일 수 있습니까? 거의 뭐 발작적으로 자기 방어 기제가 발동하고 있습니다. 저런 당대표를 본 적이 있습니까? 자희야 지금 민주당의 리스크가 되고 있는 겁니다. 박 전 장관은 민주당의 미래비전에 대해 정당의 가장 큰 폐해가 바로 공천권이다. 공천권을 당대표가 갖지 않고 국민에게 돌려주는 디지털 정당, 이 다오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금 박영선은 자의반 타의반 이재명에게 무슨 일이 생겨서 날아가면 다음 당대표 비상대책위원장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 중 한 명이면 틀림없습니다. 자, 아무튼 박영선은 MZ세대도 거론했습니다. 요즘 MZ세대가 가장 갈망하는 게 공정성이다. 공정성이 답보되지 않으면 당대표에게 줄 서야 하고 지금 국민의힘처럼 윤심이 뭔지 찾아다녀야 한다. 이런 정당은 후진국형 정당이다. 그러면서 당대표가 공천권을 내려놓는 정당이
투명한 공정성이 확보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무튼 말 들어보면 이재명은 이제 껍데기만 남은 대표로 전락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조응천 의원도 오늘 한마디 했습니다. 자, SBS 라디오에 나온 조응천 의원, 이재명 대표의 취임 100일 발언에 대해 정부 여당의 이딴 실책에도 불구하고 반사 이익을 누리지 못하고 민주당의 지지율이 반등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 자성 같은 목소리가 있었어야 되지 않느냐고 비판했습니다. 왜 이는 반성하지 않느냐 이재명 이렇게 말한 겁니다. 자, 앞으로 강성 지지층에 매몰되지 않고 정말 민생 이슈를 진정성 있게 앞장서고 끌고 나가는 그런 행보를 보일 때 이재명 대표 리더십도 제대로 평가받고 굳건해지지 않을까라고 반문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반사 이익을 얻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도 비슷한 실책을 계속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첼리스트 그런 것도 있고 또 어쨌든 지금 사법 리스크가 상수로 계속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좀 득점하려고 하면 그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에서 그걸 톡톡톡 내놓으니까 그때마다 그게 상쇄가 되고 하면서 저희가 기대했던 효과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그냥 다 없어지는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한국갤럽이나 여론조사 조사를 보면 국민의힘이 올라가는 것만큼 민주당은 못 올라가고 정체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겠습니까? 헛발질하는 장경태, 김의겸 온통 민주당 주의가 가짜뉴스 생산자같이 돼버렸습니다. 이재명은 또 어떻습니까? 매일 자기 방어하느라고 급급합니다. 자, 박영선과 조응천은 민주당 내에서 그렇게 간단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비주류지만 힘이 있습니다. 이재명 언제까지 그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그 자리에 있다더라도 식물 대표로 전락할 것으로 보입니다. 진성호의 윤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